오늘은 폴리탄으로 교구 활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폴리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워크북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간에는 폴리탄 교구 궁금하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폴리탄 교구 없으신 분들은 메모지 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리탄 교구 있고요. 폴리탄 워크북 있습니다. 자, 요거 리뉴얼 된 거 전 버전 갖고 계신 분들도 상관없으십니다. 폴리탄은 변한 거 없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워크북은 ABC 이렇게 3권 갖고 계실 거예요. 요거 준비하시는 거고요. 메모할 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폴리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전 버전은 필잼 교구 버전이고 지금은 초등수학 교구 상자로 리뉴얼돼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들 오늘 다 알려드리면서 워크북이랑 카드 활동들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준비했거든요.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초등수학 교구상자 폴리탄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엄마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수학적인 정보나 이 교구에 대한 정보와 수학적인 지식 오늘 알아보고 워크북 활동 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폴리탄 어떤 구성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 폴리탄의 조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시고 개념지도 하실 때 훨씬 도움 되시니까요. 이 조각의 특징들 알아볼 거고 7교랑 볼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몹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 나아가서는 폴리볼로란 무엇인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은 낱장의 매뉴얼이 여기 안에는 없거든요. 카드 자체가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컨셉이랑 구성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전 버전, 필지앤 교구 버전이고요. 요게 이제 리뉴얼된 교구 상자 버전이거든요. 네,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줄어든 거더라고요. 조각이 줄어들고 카드 장수가 줄어들고 이제 요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잼 버전일 때는 2인 세트, 2인용 세트였고요. 교구 상자일 때는 이제 1인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7교, 입체 볼로가 각각 2세트에서 1세트씩으로 줄었고 카드가 36장씩 있었는데 카드는 이 교구에는 15장씩이 있고요. 카드북에 또 6장씩이 있어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ABC가 이제 필잼 버전이었어요. 각 단계별로 6가지 주제의 활동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교구 상자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북이 따로 있죠. A, B 그리고 카드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았고요. 내용 자체는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우선은 잠깐 체크해 드릴 거는요. 여기에서 제가 이따 그림을 그리면서 7교랑 볼로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폴리볼로가 무엇인지 이따 그림을 그리면서 알아볼 거고 저희가 지금 필젠 카페랑 도치맘 카페랑 저희가 두 카페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들을 하잖아요. 특히 필젠 카페 같은 경우에는 C2M 매주가 지원하는 지원 카페인데요. 거기 가보시면은 교재 활동지, 교구 활동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폴리탄이잖아요. 교구 활동지 안에 여기 폴리탄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매뉴얼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카드랑 활동할 수 있는 매뉴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폴리탄 워크북 외에 나와 있는 추가 활동지예요. 이것도 교구 활동, 워크북 활동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요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필잼 교구 버전으로 ABC 갖고 계신 분들은 내용이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구 상자 버전의 워크북만 갖고 계신 분들은 요것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은 활동 매뉴얼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 이제 화면 제가 다른 걸로 전환을 이제 해볼게요. 앞에서 본 모습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은 따로 하나 또 이따가 추가를 할 거고요. 교구와 워크북을 위에서 볼 거라서 이렇게 또 교체를 할 거고요. 이 줌이 업데이트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추가하는 버전도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화면 여러 개씩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네, 설신혜님 요게 이제 예전에 필지엠 버전입니다. 요거가.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칠교랑 볼로가 2세트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맘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짠! 이렇게 카드 있고 그 다음에 2세트씩 이렇게 들어있는 게 예전 버전이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폴리탄인데요. 이게 7교예요, 7교. 7교인데 그냥 7교가 아니라 입체 7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잡고 아이를 지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단계 뭐 몇 살 정도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접해줘야 될지 이런 게 늘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고민되실 때는 늘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준비했는데 이제 100% 7교 매칭되는 이제 교과 내용 먼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2단원에 여러 가지 도형이라 하여서 도형 단원이 나오거든요. 28쪽이니까 2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도형을 하면서 스토리텔링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네, 여기서 막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 막 7교로 모양 만드는 것도 있고, 자, 여기에 막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모양을 이용해서 삼각자도 보이죠. 막 그림 막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쌓기나무로 막 쌓는 모습들도 있네요.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모양 알아보고 본 떠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물건을 대고 본 떠 그려요. 모양자로 따라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변과 꼭지점 얘기를 해주면서 지오보드가 등장해요. 여기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들 만들어보고 전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각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교가 등장을 합니다. 7교에서는 7개의 조각을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7까지로 구분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찾아봐, 사각형 찾아봐를 번호를 적어서 분류를 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건을 주는데 두 조각을 이용하는데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 보게 하는데 3번 조각, 5번 조각을 사용하게 하죠. 뭐 작은 삼각형 2개를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 중간 크기 삼각형, 가장 큰 크기의 삼각형으로 구분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번호를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3, 5 보고 작은 삼각형 2개로 만들기. 그럼 3조각이에요. 3번, 5번, 4번이거든요. 요렇게. 요거 가지고 삼각형, 사각형 만들어 보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하고 내가 뭐 자유롭게 모양도 만들어 보는 파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뜯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각들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학년 때 7교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교가 등장하는 파트가 이제 4학년 1학기로 가시면 되는데 4학년 1학기에서는 여기 이제 각도 파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각도. 34쪽부터네요. 34쪽부터 보시면 직각에 대해서는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의 크기를 알아봐요. 그래서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각이 크니? 그러면서 지금 부채, 약간 이제 부채처럼 느낌이 약간 부채살 느낌이거든요. 지금 부채살, 부채의 부채살. 요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각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의 크기들 그리고 각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각도기 재는 거, 각도 재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예각, 둔각이 나와요. 직각보다 큰 각, 직각보다 작은 각이 나오거든요. 모형시계를 가지고도 해주고 그리고 각도가 얼마쯤이 되는지 어림하게 하고 각도를 재보게 하고 각도의 합과차를 알아보거든요. 각도를 나란히 이으면 합이에요. 각도를 큰 거에서 작은 것을 겹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게 차거든요. 각도의 합과 차가 나오는데 여기 파트에서 보시면 이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을
크기의 합은 360도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칠교 모양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칠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같이 쓰시면 돼요. 칠교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 각을 이쪽 각, 이쪽 각, 이쪽 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각을 한 점에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180도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칠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칠교를 할 때 이 각도들이 자, 여기는 이 각도들이 90도, 45도, 135도 이런 각도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어 붙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각도의 합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딱 칠교 모습이 안 나와도 요 4학년 때 각도할 때도 칠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학기로 가면 이제 여기에 뒤에 이제 붙임 딱지로 이렇게 또 칠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가 97쪽에 사용하려고 되어 있네요. 97쪽. 네, 이렇게 칠교판에 있는 여러 조각을 가지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는데 몇 조각을 사용했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써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앞에는 이제 사각형이라 하여서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 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 뭐 이런 사다리꼴, 이런 사각형들에 대한 성질들이 나와요. 이제 수직도 알아보고 평행도 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평행사변형, 그러면서 마름모, 사다리꼴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칠교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5학년 1학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가 나오거든요. 108쪽. 자, 여기에서 다각형의 둘레, 넓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식 위주로 알려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한 3학년, 4학년부터 이런 내용 접하기 전에 공식으로 먼저 접하기 전에 칠교를 가지고 등적 변형이라 하여서 같은 넓이인데 다른 모양을 만들어주는 활동들을 계속 해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행사변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거든요. 근데 등적 변형이라고 하여서 같은 모양인데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같은 조각을 썼으니까 우리는 같은 넓이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직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넓이를 구할 때에도 등적 변형을 눈으로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칠교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교과서에서는 칠교가 안 나와도 선생님들은 칠교를 사용하세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보시는 지도서를 따로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칠교로 이렇게 지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칠교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모양 바꿔서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오고 이게 넓이가 1이면 요게 넓이가 2, 요거 넓이 2, 요거 넓이 4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해 보게끔 이렇게 지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초등에서만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칠교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서 제가 표시를 좀 해봤는데 그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칠교를 가지고 조각의 둘레를 구하게 하고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모양의 둘레를 구하게끔 해요. 이런 거 할 때도 칠교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과서 보여드렸습니다. 교과서를 쭉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제 워크북으로 들어갈게요. 워크북 들어가기 전에 저랑 뭐 한번 해보실 거냐면 칠교 한 세트, 입체 칠교 한 세트, 입체 볼로 한 세트 이렇게 준비해 주실게요. 즉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두 세트씩 갖고 계신 분들은 빨강 조각이랑 파랑 조각이랑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 보실게요.
요 입체 조각들 가지고 정사각형 만들어 보실게요. 네, 잘 생각 안 나시면은 제 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 카드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카드에서 안쪽에 이렇게 입체 칠교, 입체 볼로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보관하실 때는 상자에 자유롭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안에 주머니가 같이 있거든요. 자, 이제 메모지를 하나 준비하실 거고요. 뭐 이면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칠교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칠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칠교는 7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칠교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칠교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8교, 10교 이런 표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조각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면 사실은 이 입체 볼로도 이렇게 7개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7교라고 해도 무방은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폴리탄에서는 이걸 입체 7교라고 약속하고요. 요 조각은 입체 볼로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통칭하면 얘네들이 다 볼로예요. 폴리볼로 조각들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평면 도형은 집을 수가 없어요. 두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약간의 두께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입체 칠교, 입체 볼로라서 아예 이렇게 두께감을 높게 줬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면, 이런 여러 가지 옆면들을 아이들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건데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활동 있죠. 평평하게. 이거 자체가 3차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평면이라고 가정하고 밑면, 즉 위와 아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으로 된 요 밑면, 요 색깔 있는 것들을 위에서 봤을 때 본 모습을 이걸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입체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뭐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활동 중에서는 위에 색깔 있는 것만 보고 하는 활동들은 평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 이면지나 빈 종이에 정사각형에 가깝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저랑 같이 뭐를 해보실 거냐면, 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방향도 물론 바꿔도 상관은 없으신데요. 저랑 같이 탐구하는 의미에서 꼭지점을 이렇게 찍으시고 똑같은 모양이 2개가 나오게 잘라볼 거예요. 그러면 세로로 자를 수도 있고 가로로 자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자르는 방법들도 있어요. 우리는 삼각형,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삼각형이 나오게끔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그럼 7교에서 이렇게 지금 2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한쪽 꼭지점에서 다른 쪽 꼭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서서 비스듬하게 그은 선, 대각선 부분까지만 만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7교 중에서 우리는 2조각을 완성했어요. 나머지 큰 삼각형에서 5개 조각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가로선의 중점, 세로선의 중점, 이 중점끼리 연결을 해줄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도 다르지만 삼각형 하나와 사각형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사각형은 지붕 닮았네요.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3조각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7교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4개 조각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하려면 첫 번째는 우선 이 모양을 반으로 접는 걸 상상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2개가 나오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이 여기를 잘라주세요. 여기는 지금 제가 좀 선을 잘못 그렸는데요. 이 2개는 선 길이가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선과 평행하게 지금 이렇게 그렸다면 자,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4, 5, 6, 7 이렇게 해서 7조각이 모두 나왔어요. 자, 우리는 정사각형을 7개 조각이 되게끔 분할을 해봤어요. 우리는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분할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는 분할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붙이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게요. 붙여볼게요. 자, 요거 얘네를 제일 작은 삼각형을 1로 봤을 때 얘네는 2개를 붙이면 만들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딱 꺼내세요. 요거 2개를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인지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긴 부분이 만나게끔 꼭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같아졌어요. 아니면 전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2번째 모양도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 조각을 오른쪽으로 그냥 옮기기만 해도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모양처럼 보여도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으면 같은 모양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공간 감각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만들었던 조각에서 오른쪽 조각의 위아래를 바꿔서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흐트러뜨리고 다시 만드는 과정도 좋지만 앞에 있는 과정에서 하나만 옮겨도 하나만 뒤집어도 다음 모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연습도 아이들랑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삼각형의 1이라고 봤을 때 이건 4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요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이 원리를 이용하면 쉬워요. 이 원리를 이용하면 돼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할 때는요. 직각 부분이 꼭 만나게, 짧은 선끼리 꼭 만나게 이런 식으로 이어 붙였어요. 그럼 같은 원리로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아니네요. 여기 직각 부분이 만나게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엔 이렇게.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그래도 얘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놔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이거는 좀 아이들이 낯선 모양이기도 하고 이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실 때 아이가 어려워하면은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딱 위에 올릴 거거든요. 그럼 위에 올려놓고 만들었으면 따로 놓은 상태에서도 기억해도 좋고 이리저리 만들어봐도 좋아요. 만들어보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크기가 4짜리, 1짜리, 2짜리들 이렇게 4짜리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류 한번 해보실게요. 요게 1, 요게 2, 요게 4예요. 이렇게 따로 한번 둬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란 색깔 이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요. 여기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보조선을 그냥 점선으로 좀 더 그려놨어요. 크게 대각선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리고 또 작게 이렇게 지금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는 있거든요. 지금 3개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3개짜리를 여기에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자, 3개짜리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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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렇게 3개짜리. 여기 있는 이 모양 나올 수 있죠. 자, 또 다른 3개짜리. 이번에는 여기 있는 왕관처럼 생긴 3개짜리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여기 지붕 닮은 거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1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3개짜리. 그랬더니 나머지는 요 모양이 나오네요. 약간 신발 같은 모양 요 모양이 나오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 평행사변형, 이 모양 나오는 거고 나머지 작은 일자리 삼각형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정도는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외워두면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처음에 뭐 이렇게 미끄럼틀 모양, 그 다음에 좀 더 큰 미끄럼틀 모양은 지붕 모양이랑 신발이랑 합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왕관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만들고 싶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정사각형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냥 한 가지를 외웠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하나씩 이어 붙인 모습을 제가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1자리, 2자리, 나머지는 다 3자리예요. 그래서 미끄럼틀 모양, 지붕 모양, 신발 모양, 왕관 모양. 아이들과 활동을 하실 때는 아이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저는 왕관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요거는 신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붕 닮은 사각형, 미끄럼틀 닮은 사각형, 날씬한 사각형 이런 식으로 아이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양 자체가 볼로예요. 이 모양을 볼로라고 하는 거고요. 폴리를 붙였다는 건 여러 개, 많이 이렇게 조각을 여러 개 이어 붙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여러 개를 붙였다. 다 통틀어서 폴리볼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폴리탄에서는 약속을 했을 뿐이에요. 얘는 입체 볼로로 부릅시다. 얘는 입체 칠교라고 부릅시다. 라고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볼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조각의 구성, 특징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워크북 활동 한번 해볼게요. A 단계부터 꺼내주시면 됩니다. 워크북에는 늘 이렇게 주제가 4가지 주제가 있고요. 늘 수학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아직 한글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같이 읽어주거나 엄마 혼자 여러 번 읽어보고 아이한테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라면 스스로 읽어보게 하시고 잘 읽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읽어보게 하면 아이에게 7교는 무슨 도형을 7조각으로 나눴대 이런 식으로 7교는 오래전 어느 나라에서 유래되었대 7교는 외국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무엇이라고 전해 내려온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눈으로 대충 읽은 아이들은 엄마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밑줄도 좀 긋게 하시고 동그라미도 그리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스토리텔링 꼭 읽어주시고 수학 이야기 파트이니까요. 자, 여기 왼쪽에는 7교, 오른쪽은 볼로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준비물은 입체 7교와 스티커고요. 입체 볼로와 스티커예요. 자, 여기는 새를 만들었고 오른쪽은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실 때에는 7교를 이용하여서 꼭 맞게 위에다가 올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올려보고 안 맞으면 뒤집어보고 돌려보고 하는 방식을 취해야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올려놓고 나서는 점선을 따라 그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티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사용하면 되는데 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스티커를 굉장히 꼼꼼하게 붙이는 거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뗐다가 바로 붙이면은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착력을 좀 약하게 하세요. 아이 손에도 이렇게 좀 붙여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가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 붙인 것 같아서 뗄 때에도 잘 떼지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붙이는 작업까지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볼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 조각으로 새를 지금 만들었어요. 3조각과 4조각으로 만들었고 둘둘 3조각으로 배를 지금 3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도 또 나눠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그 왼쪽은 칠교, 오른쪽은 볼로 조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모양을 만들기 전이나 후에 아이에게 어떤 모양인 것 같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 이 모양은 아이가 여우 얼굴 같다. 그러면 여우 얼굴이라고 쓰게 하신다든지 아직 한글을 못 쓴다면 엄마가 써주신다든지 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주는 걸 작업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칠교 중에서 어떤 부분이야 작은 삼각형 2개와 큰 삼각형 하나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조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실사이즈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남기셔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기록을 좀 남겨주세요. 즉, 제가 아이들 수업할 때 이거 아열할 때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조각을 사용하는 거야. 무슨 모양 같니? 쓰게 하고 이렇게 선 긋기. 선 긋기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올려놓고 나서 한 개를 제거. 여기 이렇게 긋기. 또 한 개 제거. 이렇게 긋는 거. 요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 긋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 긋기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에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따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아이가 비교하면서 선을 그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교구 없어도 아이가 그림만 보고도 선을 그을 수가 있게 돼요. 이 과정을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올려놓고 만들고 하나 제거해서 따라 그리게. 다음에는 따로 놓고 선을 그어주기.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5조각 가지고 만들었대요. 선 긋는 것까지. 나중에는 이거를 보고 아이들이 그냥 선을 그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구랑 같이 하실 때에도 만들고 치우지 말고 기록.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7교가 어떤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물, 식물, 사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디에서 등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수학 이야기 꼭 읽어주시고요. 도형을 만드는 파트예요. 자, 우리요. 주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세모와 네모를 만들 거거든요. 2조각, 3조각, 4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모 만들어 보시고요. 볼로에서 주어진 2조각, 3조각, 요거는 여기 볼로 2조각, 7교 3조각, 4조각. 그리고 볼로 7교. 네, 주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세모와 네모를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실게요. 요번에도 실사이즈이기 때문에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당연히 아이들과 활동하실 때에는 선긋기로 마무리하셔야겠죠. 네, 설신혜 님은 네, 워크북 잘 찾아서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늘꾸미 님도 워크북 잘 찾아주고 계시고요. 네, 민지맘맘 님도 만들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 설신혜님은 워크북이 2버전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아하, 감사합니다.
네, 저와 같이 하는 건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직접 하시기 전에 한 70%는 저랑 같이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이랑 활동하시기 직전에 잠깐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이랑 같이 하시면서 또 탐구하시고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셨고요. 만들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긋기 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선긋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주어진 조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세모 모양을 3개를 만들 건데 한 조각씩만 더 놓으면 돼요. 여기에서도 3개씩은 놓은 상태이고요. 하나씩만 더 놓으면 네모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빈 곳에 어떤 조각 한 개를 놓아야 하는지가 아이가 놓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스티커로 붙이게끔 그렇게 기록 남기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삼각형 만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요것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올려놓기보다는 원래 모양을 아이가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빈자리 하나 한 조각을 채워서 삼각형을 만들게끔 이렇게 만들게 하고 맞는 거 확인했으면 스티커 붙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중간 크기로 아이가 색깔까지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삼각형이 잘 되었으면 이 조각을 스티커에서 찾아서 여기다가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2조각으로 만들기 남은 부분은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스티커에서 찾아서 그 조각을 여기에 붙이기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파트였고요. 자, 이번에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요거를 지금 7교환 세트, 볼로 한 세트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네모와 세모를 여러 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2조각으로 만들어도 되고 4조각으로 만들어도 돼요. 최대한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여러 개 만들기. 세모 또는 네모를 최대한 여러 개 만들기. 2조각씩을 사용해도 되고. 최대한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2조각 이상을 붙여서 세모 또는 네모를 여러 개 만듭니다. 저는 전체 모양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서 만들게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세모 만들기, 네모 만들기, 세모, 네모 섞어서 만들어도 상관없어. 이 프로세스를 거쳐가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2조각 이상을 붙여서 세모나 네모를 만드는 활동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B단계에서는 오각형도 만들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뒤에 가서 한번 B단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7교 볼로 조각으로 여러 가지 세모, 네모 만드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밸런스 활동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삼각형을 붙였을 때 하나짜리, 두 개짜리, 네 개짜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정사각 더 큰, 그러니까 7조각을 모두 완성하면 더 큰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넓이로 하면 16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가장 전체 조각을 다 이용하여서 만든 정사각형이 가장 작은 삼각형의 16배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미리 보고 설명해 주시거나 아이랑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한 줄로 놓여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지금 쌓은 모습이거든요. 자, 이때 조건을 줬어요. 뭐냐면 앞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색깔이 다 보여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한번 쌓아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뭐지? 한번 찾아보셔야죠. 보기이지만 아이랑 같이 활동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처음에 하실 때에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자, 이 미끄럼틀 같은 모양 있고 이렇게 그리고 작은 세모 모양 그다음에 네모 모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장 아래에는 미끄럼틀 모양 그 다음엔 네모 모양 그 다음엔 세모 모양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색깔이 보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줄로 쌓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하세요. 어떤 조각을 위에 놔야 되나? 어떤 조각을 가장 아래에 둘까? 이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면서 한 줄로 쌓게끔 해주는 활동이 14쪽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쌓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는 정말 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한번 쌓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직접 쌓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쌓을 수 있는 모양엔 동그라미 하고 쌓을 수 없는 모양이 X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시를 다 하고 왜 쌓을 수 없는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쌓을 수 없고 이런 건 쌓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해보고 동그라미 X로 구분 지어주세요. 그리고 쌓을 수 없는 것은 왜 쌓을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쌓기입니다. 실교에서는 이 두 조각을 사용했고 볼로에서는 이 두 조각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모양으로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은 평평하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즉 이 모양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요. 원래 활동은 쌓는 거예요. 쌓기. 원래 활동은 쌓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본 모습으로 즉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위에 이렇게 해서 쌓기. 자, 그럼 1부터 8까지 나와 있으니까 원하는 모양을 하나를 골라서 쌓아 보실게요. 앞에서 봤을 때 색깔이 보이게끔 빨강이나 파랑이 보이게끔 쌓아주세요. 늘꾸미님은 2번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신가요? 네. 아래쪽에 2개 남아 있으시군요. 네. 설신혜님도 만들고 계시고
네, 린지맘맘님도 네, 2번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5번. 5번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5번 만들고 계시네요. 자, 은근 중심을 잘 맞춰야 하고요. 특히 이렇게 2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에 따라서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간격들을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쓰러져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쓰러지면 다시 만들고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가 했으면 어떤 모양을 닮았는지 제목도 좀 붙이게 하시고요. 아이가 모양을 스스로 잘 쌓았으면 동그라미 스스로 표시하게끔 이렇게도 지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웠던 거는 뭐 별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코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쌓기였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조각을 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7교 7조각으로 다 쌓은 모습이고 다른 사람은 볼로 7조각으로 각각 쌓은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높게 쌓았는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혼자서 이 활동을 하고 싶으면 각자 만들게 하고 높이를 비교해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 세트씩을 가지고 7교 볼록 따로따로 7조각씩 이용하여서 높이 쌓기. 자, 이제 아키텍처. 아키텍처가 이제 입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파트인데요. 7교 어떻게 만드는지 색종이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까 선긋기 한 것과 같은 방법이니까 요거는 색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은 활동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모양을 볼 건데요. 여기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을 한 군데를 찾아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비교해 봤더니 이 연두 색깔, 작은 삼각형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하세요. 그럼 왜 그런 거 같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왼쪽 그림은 이 모양에서 큰 네모가 바닥에 닿고 오른쪽 그림은 마치 미끄럼틀처럼 이 부분이 여기 작은 네모 부분을 닿게끔 미끄럼틀처럼 만들었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왜 다르다고 생각하니? 어떤 부분이 다르니?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다른 부분 찾겠죠. 사용한 모양 조각이 달라. 이런 얘기들 아이들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이게 다르잖아.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라면 엄마가 옆에서 사용한 모양이 다르구나. 사용한 조각이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서로 다른 곳을 두 군데를 찾아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 표시를 하는데 두 군데를 찾아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가 다르니? 왜 다르다고 생각하니? 해주시고 그리고 이 활동이 더 의미 있어지려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만들어 보게도 해주세요. 입체적인 모습이 색깔이 다 다르고 선으로 지금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따라 만들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입체 조각으로 왼쪽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조각을 찾아보래요. 그래서 X를 하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 모양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다 X.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게 해주시고. 자, 이제는 색깔이 이렇게. 앞에서는 조각의 색깔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외곽선이 다 있었죠. 그래서 비교적 쉬웠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각들은 다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외곽선만 있고 선만 있고 색깔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자는 아니지만 단색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어진 조각에서 이 모양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각들로 요 모양, 주어진 조각들로 요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보는 활동을 입체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거라고 보셔야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림자지만 흰색으로 약간 테두리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쉬워요. 이번에는 주어진 조각으로 이렇게 어둡게 밤에 봤더니 조각끼리 맞닿아선이 잘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주어진 조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래요. 어두운 밤에 봤다라는 스토리텔링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입체 7교 조각에서 요 2개만 뺀 나머지 5개 조각으로 이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또 막상 만들어 보려고 하니 비교적 또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만들고 주어진 조각으로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요 모습이 어두울 때 봤더니 잘 안 보이더래. 이렇게 지금 표현해서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아키텍처. 자, 그러면 요게 지금 A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카드를 보시면 지금 카드를 보시면 4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밸런스가 쌓기, 탱그램이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보이도록 모양을 만들기, 그리고 아키텍처가 지금 한 대로 입체적으로 만들기, 프로젝션은 위압 옆을 보고 만들기,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실 때 처음에는 밸런스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탱그램은 평면적인 활동이고 아키텍처는 입체적인 활동이잖아요. 2개를 같이 하셔도 좋지만 탱그램 먼저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아키텍처 접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개를 섞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션을 접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4세나 5세 친구들은 이거 보고 똑같이 따라서 쌓기 만들기 시키시면 되고요. 5세 후반 아니면 6세부터는 자, 옆에서 이 조각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쌓는 거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6세 친구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조각 필요한지 어떻게 쌓는지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7세 이상이라면 한두 번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쌓기. 그럼 문제,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린아이들은 요것만 가지고 똑같은 조각 찾아서 똑같이 쌓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이제 탱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보고 똑같이 만들게 하셔도 돼요. 이게 문제이고 오른쪽의 조각을 이용하여서 이 그림자 모양, 축소되어 있는 그림자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뭐 4세, 5세, 6세 초반이라면 이렇게 보고 만들게 하셔도 됩니다. 6세 후반이라든지 7세부터는 문제, 답 확인하기. 처음엔 좀 도와주시는 게 좋죠. 2학년부터는 그냥 스스로 설명만 한번 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키텍처. 이렇게. 자, 아까 교재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이 조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각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어린 친구들
이것만 보고 똑같이 만들기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도 6세 후반이나 7세부터면 문제, 그리고 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B단계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5분 정도 쉬시면서 저는 조금 이어서 준비할 거고요. 쉬시는 동안에 편안하게 쉬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드 중에서 원하시는 카드 골라서 만들기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어서 B단계 준비하고 있을게요. 5분 정도 쉬겠습니다. B단계 한번 해볼까요? 네, B단계도 4가지 주제로 나와 있고요. 탱그램 활동, 그리고 조각을 이용하여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만드는 활동이 나와서 다각형 만들기, 아키텍처, 그리고 프로젝션까지 이렇게 활동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탱그램인데 여기에서 칠교와 볼로의 구성이라 하여서 우리가 폴리탄에서는 입체 칠교, 입체 볼로라고 약속하기로 했잖아요. 이 조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작은 삼각형 1개짜리, 2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 4개짜리로 되어 있는 모양들, 어떤 모양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요거 보시면서도 이렇게 1개짜리 찾아보고 2개짜리도 찾아보고 4개짜리도 찾아보고 하는 활동들 여기서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모양 만들기에서 주어진 조각들을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자, 이번에도 실사이즈이기 때문에 모양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필요한 조각이 이 큰 거 삼각형 2조각 빼고 나머지를 다 쓰래요. 자, 그럼 저는 우선 생각나는 모양은 이제 요 모양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랑 활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만들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아까처럼 하나 제거하고 선긋기, 하나 제거하고 선긋기, 하나씩 제거해서 선긋기, 선긋기 하는 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선그었지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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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긋기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림만 보고도 아이는 충분히 선긋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 같은지 이름도 써보고 제목도 지어주고 만들었으면 선긋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칠교 가지고 숫자 3을 만들고 볼로 가지고 숫자 2를 만들었대요. 주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만들게 해주시고 실사이즈니까 올려놓고 했다라면 선긋기, 제거하면서 선긋기 하거나 따로 놓고 비교하면서 선긋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긋기까지 해주시고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만들기예요. 칠교 이제 이런 퍼즐 칠교 모양 가지고 만들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렇게 작아요. 축소되어 있는 작은 그림이고 그림자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럼 왼쪽은 칠교 7조각이고 오른쪽은 볼로 7조각을 다 사용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원하시는 모양 하나 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축소되어 있어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올려놓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는 배 모양을 이제 위에서 똑같이 이렇게 만든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만들고 나면은 잊지 말고 선긋기.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떤 조각을 사용했는지 선긋기로 꼭 구분을 해주세요. 확실히 볼로가 좀 까다롭죠. 저도 칠교는 워낙 많이 해봐서 익숙하고 웬만하면 다 풀거든요. 근데 볼로는 할 때마다 좀 많이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잘 못 만들겠을 때도 있어요. 요번에는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모양대로 제목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다각형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폴리아 볼로 얘기했잖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길이가 같은 변끼리 붙여서 만든 모양이다. 폴리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모양 나와 있고 여긴 5개짜리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나, 이제 볼로 앞에 이렇게 모나라고 붙어놨는데 이게 앞에 있는 거, 볼로 앞에 있는 글자가 다 숫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개 붙이고, 2개 붙이고, 3개, 4개 붙였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미노거든요. 그러면은 테트라미노. 5개짜리는 펜토미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4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4가지 모양. 펜토미노랑 여기 보면 정사각형 5개 붙인 펜토미노와 테트라볼로는 자주 나오는 도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죠. 이렇게 사고력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꼭 등장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여기서는 주어진 조각으로 삼각형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주어진 조각을 그러니까 이미 있는 조각에서 더 놓는 거예요. 주어진 조각을 더 놓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 보는데 저희는 뭐를 할 거냐면 오각형, 육각형 만들기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칠교 다 쓰고 볼로 다 쓰고 칠교 다 쓰고 볼로를 다 써서 오각형, 육각형 무엇이든 한 가지 골라보세요. 한 가지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빨리 만드시는 분은 2개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전체 조각 다 써서 칠교 7개 다 써서 오각형, 볼로 7개 다 써서 오각형, 칠교 다 써서 육각형, 볼로 다 써서 육각형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다 쓰는 걸로. 요거는 실사이즈로 만드셔도 되니까 나중에 만들기 하고 나서 선긋기까지.
지금은 아이랑 활동하실 때 한 70%는 저랑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아이랑 활동하시기 직전에 한 번 더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랑 같이 하면서 터득하시고 아이랑 같이 탐구하셔도 되는 부분이세요. 미리 한번 해보면 또 좋은 건 아이가 막힐 때 어떤 게 막히는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시기 직전에는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보시면 가장 좋기는 하는데 요 폴리탕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알아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스케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거는 한번 조절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활동하시기 직전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시간 여유가 좀 없으시면 아이랑 같이 만들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신 걸로 하고 자, 이제 아키텍처 할게요. 요거는 다각형 만들기는 이제는요. 최대한 많은 조각을 사용하여서 삼각형 만들기.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최대한 많은 조각 이용하여서 사각형 만들기. 만들었으면 패스.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오각형 만들기.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육각형 만들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뭐 9조각, 8조각으로 만들었어 라고 되어 있고 14조각을 다 사용해도 돼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만들기. 이제 아키텍처. 또 수학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각 부분의 각도 지금 나와 있고 정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조각끼리 그냥 이렇게 꼭 만나지 않게끔 하셔도 어차피 45도와 90도가 만났기 때문에 이 각이 이제 135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만나게 해보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서 90도와 45도 이렇게 각도의 합을 구해보는 그런 활동들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135도라는 걸 알게 됐으면 겹쳐봤을 때 요 각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 각이 135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겹쳐봤을 때 똑같으니까 45도라는 거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다각형 안에 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느낄 수 있고 직각 있구나 45도 2개 있구나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이야기 나누기 하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입체 조각에서 5개의 입체 조각을 모두 사용해서 만든 모양의 동그라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고 동그라미를 해보실 거예요. 네, 동그라미를 하시면 이제 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끝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어린 친구들은 요 작업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엄마가 보여주는 용도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라면 요 작업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개 모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파벳을 사용했는데 가나다라마 괜찮고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괜찮아요.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7교를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7까지 구분했듯이 뭔가 구분하여서 그걸로 기록을 하고자 하는 의도이거든요. 그러면 기록을 했다라면 왜 그런지,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5조각이 아니라 4조각을 썼고 그럼 어떤 조각을 사용하지 않았니? 그럼 A 조각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럼 이 조각도 왜 그런지, 왜 이 만든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아이가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이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한 조각을 모두 동그라미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각 부분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주시고요. 어떤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A, B, C, D, E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을 하게끔 해주세요. 이런 거는 큐브 빌드 하실 때, 소막 큐브 활동하실 때 이런 거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소막 큐브도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좀 기록을 남기게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똑같이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색깔로 다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이 있어서 주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우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른 조각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대요.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세요. 조각을 눕히거나 세우는 거 모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어둠 속의 입체죠. 어두운 밤에 보았더니 잘 보이지 않더래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주어진 조각으로 만들어 보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의자 같은 거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요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저는 이 모양이 가장 눈에 보였어요. 제일 밑에는 이 조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의자 같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모양은 제가 하트 퍼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 퍼즐 중에 이제 일부가 이런 모양이 또 있어가지고 조금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상자 만들기. 요번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상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상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정육면체라 할 수 있겠죠. 어두운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여기 색깔이 되어 있는 조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두우니까 사용하지 않았다. 요것만 만들어라. 요걸로만.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2개, 5개로 정사각형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이 5개로 정사각형 만드는 거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만드는 건 또 아이들과 하시면서 탐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나옵니다. 자, 놓는 방향에 따른 모양인데요.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과 단원은 6학년 2학기 공간과 입체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똑같은 조각 모양인데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놓는 방법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조각이에요. 요거 지금 요거 조각인데요. 요렇게 놓았을 때예요.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예요. 위에서 보면은 이 조각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비스듬한 면 또한 위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조각인지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엇인지 뒤집으면 하나의 긴 조각이죠. 하나의 긴 사각형이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선 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놓았을 때 이번에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보는 모양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요렇게 보았을 때 이번엔 이렇게 보면은 길쭉하게 보이지만 요렇게 놓고 위에서 봤을 때는 요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삼각기. 그럼 하나의 조각을 놓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놓고 위에서 본 모습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조각을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 선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사각형으로 보여야 해요. 그럼 이게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직각삼각형, 옆에서 봤을 때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좁은 직사각형으로 보인다. 높이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가 보이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요거는 지금 면의 크기가 똑같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작은 직사각형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여도 요 앞에 봤을 때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이렇게 높이가 다릅니다. 좀 작은 직사각형. 스티커로 따지자면 요걸로 보인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각 조각의 위압력 모습 관찰시켜 주시고 스티커 붙이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요 선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사각형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티커로 보면 이런 모습 보여야 돼요. 이런 거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아니죠. 맞죠. 그죠? 요렇게 반쪽이라고 보면 되니까 네, 요게 맞네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요거 큰 사각형, 길쭉한 사각형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티커 붙이게 해주시고 네, 이번에는 이렇게 모양을 하나, 둘, 세 개를 지금 붙였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위압 옆에서 본 모습을 관찰해주고 그 다음에 선으로 긋게끔 해주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위압 옆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션 활동인데 이 조각을 가지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습이 요렇게 해요. 그럼 입체 모양을 만들어야 해요. 뭐 해볼까요? 우리 요거 해볼까요? 볼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볼로에서 요거 작은 삼각형 하나와 지붕 닮은 사다리꼴 모양 요거 세 조각을 가지고 위에서만 보면 요렇게 생겼고 앞은 요렇게 옆은 요렇게 보이게 한번 놓아보래요. 입체 모양을 만들어 보래요. 세 조각을 가지고 그러면 위는 이게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위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위는 요거
요 부분은 이거죠. 즉 이렇게 비스듬한 부분은 길쭉한 사각형 면이지만 사실은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길쭉한 부분. 이렇게 보이면 요만큼으로 보이거든요. 즉, 요 정도 크기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크기. 그럼 요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션이 카드로는 두 조각을 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래요. 그렇게 해서 요 색깔로 지금 구분되어 있거든요. 요 연두색, 요 작은 삼각형 조각은 왼쪽에 썼고 왕관 닮은 요 조각은 오른쪽에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 자, 이제 이제는 위와 앞. 위앞. 이제는 위앞옆.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카드 활동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랑 같이 활동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스티커 따로 떼서 같이 준비하시고요. 여기 교재 뒷부분에 이렇게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깔끔하게 여기 옆에 정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테플러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랑 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틈틈이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 준비한 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따가 10시 반에 라방이 있어요. 자료 나눔 혹시 지난주에 이어서 수연산 파트 자료 나눔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료 나눔 참여하신 분들은 이따가도 만날게요. 요거는 필젠 카페에 그 교구활동지에 폴리탄 온라인 매뉴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활동지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활동 설계하실 때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동기 유발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칭찬판을 쓸 건지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뭐 엄마가 저녁을 차리기 전에 뭐 아이가 3장이나 5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속을 좀 정하신다든지 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카드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팅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엄마쌤들은 코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안 다치게끔 끝에 이렇게 귀퉁이 부분 잘 잘라서 코팅해 주시고 펀칭하셔서 고리에 넣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코팅을 하면 이제 훼손 없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코팅을 할 수 없으면 뭐 HPP 필름이나 뭐 비닐이나 L자 파일 아니면 미니 앨범 등을 이용하셔서 나중에 선긋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도 이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마커 사용하실 때는 세필 마커라고 해서 선이 가는 마커가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언어 사용 부분이에요. 엄마가 몰라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칭찬할 때는 그냥 잘했어 이런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폴리탄은 만들기가 많으니까 뭐 동물만 만든 게 아니라 뭐 물건도 건물도 다양하게 만들었구나. 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구나 이런 표현들 해주시고 아이가 부정적으로 표현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아 그랬구나 어려웠구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아이 생각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폴리탄을 가지고 차분히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5, 6세한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뭐 1, 2, 3처럼 좀 쉬운 카드는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더 크면 그때 하셔도 괜찮은 거고요. 폴리탄으로 재미있게 하고 나서 이제 교재로 약간 연계를 시켜주고 싶으시면 100% 매칭되는 게 이제 플라토 같은 경우에 도형학습지니까 S단계부터 B단계까지는 천천히 진도를 나가셔도 돼요.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1, 2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3, 4파트 먼저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잘 표시하셨다가 나중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신 다음에 아니면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다시 되돌아오셔야 되는 거고요. 1, 2호 같은 경우에는 탱그램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카드예요. 이거는 3, 4호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랑 프로젝션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심화시켜주고 싶으시면 창의력 수학 노크랑 사고력 수학 노크가 있는데 창의력 수학 노크는 A2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5세부터 7세가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평면 도형, 그 사고력 수학 노크에서 평면 도형은 PA3, 5세에서 7세, 그리고 A3은 7, 8세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요거 진행해 주시면 도형 단어는 좀 약간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학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선행이 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려주시고 나중에 문제 뭐 복습하거나 그럴 때에는 아이들이 좀 스스로 풀게 하고 채점 위주로 가셔도 괜찮으세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땐 가급적 아이 스스로 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엄마는 채점 위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렇게 요 지금 비닐 파일에 그냥 넣어놓은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아이랑 하실 때에는 카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엄마는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실 때에도 이렇게 마커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럼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코팅하셔도 요 작업은 가능하세요. L자 파일 뭐 낡은 거 있으면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건 파일을 이렇게 비닐 파일을 넣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요겁니다. 여기 A2. 요거 도형과 측정 파트거든요. 그림자로 배우는 수학이에요. 약간은 교과스러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활동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모양. 그리고 이렇게 따라 만드는 것도 있고 뒤에 이렇게 부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도 있고 게임식으로도 할 수 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6, 7세 친구들 요거 하면 좋고요. 조금 이제 심화시켜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7세부터 8세 그리고 8세에서 9세 여기 3호의 평면 도형 파트예요. 요거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각 맞추는 거 뭐 생활 속에 있는 모양들도 찾아보면서 모양 조각 찾아보고 여러 가지 모양 조각 뭐 잘라보는 것도 나오고 이어 붙이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A단계 같은 경우에는 7교로 볼게요. 아이들 여긴 7교가 등장하거든요. 66조. 이렇게 7조. 이런 조각들로 오리 만들어라. 이런 백조 만들어라. 앉아있는 사람 만들어라. 이런 모양들 만들어봐라. 이런 것들 이렇게 아예 7교 파트가 아예 딱 나와요. 근데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도형 그 평면 도형 파트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제별로 잘 나오니까 요거는 좀 심화시켜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인사할게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음성어 해제 가능하신 분은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고 계시대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10시 30분에 자료 나눈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출력물 준비해서 만날게요. 이따 만나요. 아, 폴리탄 처음이셨군요. 아, 너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네, 노크 괜찮아요. 노크로 나중에 심화시켜 주시면 좋아요. 입체 내용도 좋았다고. 아, 자료 나눔은 이번 주에 또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꼭 하세요. 네, 이따가 라방에서 뵙겠습니다.